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우레탄의 고분자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 환경 문제와 생체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환경 문제는 이제 그 플라스틱 고분자를 플라스틱 이렇게 한 범주로 생각하는데 요새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그 탄소, 이산화탄소 이제 그 발생과 관계 있대. 석유화학에서 만든 고분자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즉 에너지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적 합성 부분은 이제 좀 별개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분자의 응용과 활용 측면에서의 에, 어떤 면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폴리우레탄은 이렇게 화학 구조적 특징을 보면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제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이게 폴리올이 이소시아네이트하고 반응해서 NHCO 이렇게 우레탄 본드 유레탄 본드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건 이제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원료에서 폴리오라고 이소시아네이트가 있는데 어머니 이제 폴리알코올, 그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는 이소, 그다음에 시안, 에이트 이렇게 해서 그 단어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원료 다룰 때 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어, 폴리우레탄은 이 유레스 이가 이제 중심 단어고 폴리는 많다. 그다음에 이거 명사. 그러니까 유레스가 많은 것이란 뜻이죠. 유레스. 그 유레 요거는 URETH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이게 URE의 유레아에서 온 말이에요. 유레아는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 그 태고적 조상들은 이 오줌을 유레아라고 불렀어요. 오줌을. 그래서 어, 지금은 아니죠. 지금 유래하는 이거죠. 화학 구조 이렇게 요소죠. 요소 이렇게 있는데 구조를 보면 여기 N NHCO 여기 보면 NHCO 이렇게 동일해요. 이게 중심축을 놓고 좌우가 같죠. NHCO, NHCO. 그래서 오줌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줌에서 나온 말. 그럼 오줌은 우리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화학물질은 보통 고분자 관련된 화학물질들은 이렇게 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우레아는 요소잖아요. 요소는 독이 없어요. 독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방광이 다 썩어요. 네, 오줌이 방광이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몸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이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가 돼서 그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그널,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 몸한테 경고를 주는 사인. 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줌을 쌌는데 오줌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소는 기본적으로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결정인데, 그리고 오줌 냄새가 왜 나냐? 이거는 그 오줌은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그래서 그 오래된 오줌은 굉장히 냄새가 심하죠. 얘가 암모니아로 NH3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로 분해되면서 납니다. 일단 제가 현상 파악은 오감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냄새가 시그널이다 또는 소음도 시그널이죠. 기기 장치에서 소음이 점점 증가한다. 그건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냄새가 또 악취가 나기 시작한다. 그것도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시끄럽다, 냄새 난다. 둘 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 생산 공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오감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볼 때 온도 같은 거 느껴보거나 그런 거죠. 진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이 한 장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요 폴리우레탄 요 단어의 중심 단어가 묘하게도 생체 유래 단어란 뜻이에요. 생체 유래.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만드는 고분자가 우리 몸에 좀 불편을 주지 않는다, 불편을 많이 준다. 이게 이 생체 적합성이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까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가 몸에 좋냐 안 좋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레탄이라고 하는 고분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잔량으로 남는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반응 다 가죠. 그리고 여기에 쓰는 첨가제들이 몸에 좋냐 안 좋냐 이제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에 쓰는 첨가제 어디티브들이 몸에 안 좋으면 이 결과물도 이 속에 들어가 있겠죠. 몸에 안 좋은 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폴리우레탄은 친환경 물질인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의료용 폴리우레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폴리우레탄은 뭐라고 써 있는데 보면 생물학적 반응 조절이 가능한 특성을 보이며 우수한 혈액 적합성을 지녀 되게 어려운 말이 막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의료용 폴리우레탄 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본 게 그거예요. 의료용 폴리우레탄 요 부분. 그래서 이 강인데 이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김승일 박사님이 이 이렇게 폴리우레탄하고 생분해성 폴리우레탄 그다음에 자극 감흥성 약물 전달 재생의학 의료기기 이렇게 폴리우레탄이 의학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죠. 이거 그 PDF인데 하나씩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강의 자료 보셔도 괜찮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용 고분자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미지 보면 의료 분야에 많이 쓰입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 고분자 플라스틱 중에 하나로 환경 오염 물질 하나로 폴리우레탄을 구별을 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의료나 이런 쪽에 쓰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이제 가치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본 거예요. 더 들어가서 제가 그랬더니 여기에 이 그 생체 재료 이런 얘기 나오고 혈액 적합성 나오고 요 말이 나와요. 생체 적합성. 그래서 제가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보니까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생체 적합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래요. 여기도 뭐 영어도 애매모호함 이렇게 써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특정한 상황에서 숙주가 적절한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재료의 능력인데 이 숙주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신체 호스트 주인.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 고분자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삽입하거나 끼워 넣었을 때 우리 몸이 반응을 보이는 그런 능력.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심장 박동 조율기, 뭐 의료기기, 그다음 고관절 대체물 이런 거, 스텐트는 이제 인공 혈관 이런 느낌이거든요. 혈관을 확장해주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인공 삽입물과 의료기기 이렇게. 이런 거는 일단 우리 몸에 여기 붙여놨을 때 우리 몸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썩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이 생체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까지 갔어요. 검색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이 쭉 있고요. 이렇게 테스트 ISO 10993 시험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해야죠 이거 그 예를 들어서 그 몸에다가 상처 치료하는 어떤 밴드 같은 거 붙이는데 이게 그 상처를 치료를 안 해주고 그냥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적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의학 용어에서 쓰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생체적합성의 5가지 정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상황에서 우리 몸이 적절한 반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재료의 성질. 그 다음에 좀 뭐 독성에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제가 폴리우레탄 합성할 때 폴리우레탄
자체 고분자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첨가물질 거기에 그 성형하기 위해 쓰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성이 있느냐 이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재료와 긴밀하게 연합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조직을 잘 받아들이는 감싸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신체의 일부나 시스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럼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해로움을 끼치지 않고 조화롭게 몸에 삽입된 삽입물의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이제 자료부터 보고 할게요. 논문 두 개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손효영 씨가 쓴 한양대 국가대학의 생체 적합성 및 생물학성 특징을 가진 의료용 고분자의 기술 동향에 관한 연구해서 쭉 넘어가면 이게 폴리우레탄이라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폴리우레탄은 고무와 같은 탄성 유연성, 질긴 성질 등과 같은 강한 물성을 가지며 이제 내구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체내에서 비교적 안정하다. 고분자 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인데 문제가 심각한 건데 체내에 안정화돼요. 자, 우리 미세 플라스틱 뭐가 문제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암 일으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체내에 안정화돼요. 미세 플라스틱 하나로 폴리우레탄 분류해놓고 아주 나쁜 거라고 해놓고 이건 체내에 안정화돼요.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혈액 적합성을 갖는데 아주 우수한 혈액 적합성. 그래서 혈액 적합성이란 단어를 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과 접촉하는 인공혈관, 인공심장, 인공심장 판막 이런 거예요. 만일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허파 또는 위로 들어오죠. 위로 들어오면 이제 소화가 돼버리면 되는 거고 허파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축적이 되느냐? 그래서 축적이 돼서 암을 일으키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근데 인공혈관을 우레탄으로 만든대요. 암이 폴리우레탄이 암을 만드는 물질이다 그러면 인공혈관을 폴리우레탄으로 만들면 안 되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플라스틱의 폴리우레탄이 그 저 환경오해 오염의 그 주범 중에 하나로 고분자 플라스틱 중에 하나로 분류되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의료용 고분자는 이렇게 생체 적합성 고분자로 파악을 하는데 이때 두 개 나눠진대요. 혈액 적합성하고 조직 적합성 고분자예요. 그럼 혈액 적합성은 우리 몸속에다 넣는 거고요. 조직 적합성은 우리 몸에다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족, 의수 또는 뭐 인공 팔, 아니, 똑같은 건가? 네. 몸 밖에 있는 그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자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있죠 오랫동안 그런 조직 적합성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그 우리 몸에 해를 안 끼쳐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에, 여기 뭐 바이오 이너트, 그 다음에 조직 적합성은 주변과 친화성 이렇게 바이오 어데시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공혈관, 인공심장, 인공장기 이런 것들은 바이오 이너트 이런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빨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이빨을 어디에 씹으네요 이제 이빨 접착을 한다 접착제 그다 그러면 이빨을 붙여놓으면 이빨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입안에 그러면 그 접착제가 우리 입안에서 24시간 365일 몇십 년이고 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우리 잇몸이나 이 벽에 걔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독이 있으면. 그런 거죠. 근데 그 이빨 붙이는 접착제도 폴리우레탄 접착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혹시 그 UV 경화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이 때우는 거. 그 뭐지 UV 경화용 아크릴 수지. 그거 폴리우레탄하고 아크릴을 복합해 놓은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았던 자료들을 다시 이렇게 출처랑 이런 걸 분명히 해서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논문인데 TCI 레포트 2009년 의료용 고분자여가지고 서민호 소대섭 씨가 썼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료 제공이네요. 쭉 해가지고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이거 다 못 봤어요. 저는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이걸 다 봐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의료 분야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어보고 혈액 적합성 고분자, 그 다음에 쭉 조직 적합성 고분자 이래가지고 나와 있고, 이게 바이오 유래 고분자라든지 이게 뭐 폴리락틱 애시드 이거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잖아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지방적 에스테르 수지 이런 거 이제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바이오 유래 그런 성분들은 대체로 이제 몸에 해롭지는 않죠. 식물성, 동물성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분자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돼 있고, 여기 보면 서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이렇게 돼 있어요. 서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이 분명히 쓰여 있죠. 굿 엘라스토머릭 프로퍼티, 좋은 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문이 여기 출처가 저작권 비영리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 거니까 저작권 문제 없을 거예요. 석사학위 논문이고 생체 적합성 및 생분해성 특성을 가진 의료용 고분자의 기술 동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손효영 씨,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원 2013년 2월 석사학위 논문이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좀 키울까요? 생체 적합성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서술이 나와요. 의료용이니까 이렇게 의료 재료, 생체 재료, 치료.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넘어갈게요. 생체 면역 각특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폴리머에 대해서 천연 고분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기에 10번 고무도 있고 폴리우레탄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이 밑에도 쭉 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어려우니까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에, 폴리우레탄. 자, 그럼 폴리우레탄이 의료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생체 적합성 때문에. 그러니까 생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몸속에다 막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럼 폴리우레탄은 유해 플라스틱인가 이거예요. 네, 유해 플라스틱을 몸에다 막 집어넣어요. 근데 왜 그 미세 플라스틱 뭐 그 환경 오염 폐기물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폴리우레탄을 집어넣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고분자와 폴리우레탄 소재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다른 고분자에 비해서 그 기능성이고, 그 다음에 고급 소재고, 가격이 비싸죠. 고급 소재고, 그 다음에 환경에 훨씬 덜 유해하다 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과 폴리우레탄 소재는 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폴리우레탄 소재가 확산돼서 그 널리 쓰이는 걸 막으려고 다른 고분자들이 그 폴리우레탄을 자기들의 나쁜 점을 다 주입해서 이렇게 그 얘도 플라스틱이다, 고분자다, 환경 문제가 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과 폴리우레탄은 서로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좀 환경에 덜 피해를 주고 우리 몸에 피해를 덜 주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 폴리우레탄이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그런 응용 분야의 확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지가 아직은 폴리우레탄에 대해서 그냥 플라스틱 고분자 중에 하나로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이미지를, 특히 생체 적합적 측면에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확대가 더진 거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점심시간에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 간혹 이게 그 잠을 한 20분씩 자잖아요. 예, 그 점심 먹고 쉴 때. 근데 이제 스티로폴 위에서 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폼, 경질 폼 위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네, 뭔가 달라요. 같이 딱딱해요. 둘 다 딱딱한데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에, 폴리스타이렌도 몸에 많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모르겠는데, 근데 스티로폴하고 폴리우레탄하고 이렇게 위에서 잡으면 둘 다 단열재이기 때문에 따뜻하긴 한데 뭔가 느낌이 달라요. 편안함 정도가 달라요. 그거는
폴리우레탄이 아무래도 어떤 그 딱딱한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피부 근처에 닿아 있을 때 그 느껴지는 생체적 합성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소재는 다른 고분자에 비해서는 적어도 환경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요게 상식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랄지 이런 거하고 폴리우레탄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발상이다. 폴리우레탄은 우리 몸에 혈관으로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가루 좀 마신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이거도 제가 이제 그 자료는 못 찾았는데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스판덱스하고 그 고무줄 노란색 고무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판덱스도 압박을 시키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 손목이나 그 양말에 발목 이렇게 꽉 밴딩 조여주는 부분에 쓰이는데 스판덱스가 또는 보정 속옷에 쓰이는데 그게 옛날에는 고무줄이죠. 고무줄로 이렇게 만든 거였죠. 그리고 또 나일론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폴리우레탄으로 하면은 훨씬 더 혈액순환 측면에서 유리하대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고무나 또 나일론 이런 재질로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는데 폴리우레탄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체 내외적으로 폴리우레탄이 이 생체적 합성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고분자하고 대비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장점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폴리우레탄으로 응용 분야를 좀 더 확대해서 폴리우레탄 업계 종사하는 분들이 이미지도 좀 쇄신하고, 음, 고분자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물질 이게 아니고 환경에 유리한 친환경적인 고분자다 이런 측면을 좀 인식을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